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4월 24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2건, 단신 2건, 그리고 오늘의 명상으로는 청록파 사민의 시, 박목월의 나그네, 박두진의 해, 조준의 성무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IMF가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큰 폭 하향 조정하였다는 CNBC 보도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일본 엔화가 머지않아 달러당 135엔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 단신 2건만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관련 현황이고요. 두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명시는 청록파 사민, 박목월의 나그네, 박두진의 해, 조준의 성무를 작년 10월에 이어서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IMF cuts global growth forecasts on Russia-Ukraine war. says risks to economy have risen sharply. CNBC 보도 보시죠. IMF가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을 큰 폭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올해와 내년에 각각 3.6% 성장에 그친다는 겁니다. 이는 석 달 전 1월에 전망한 것과 대비해서 0.8%포인트 그리고 0.2%포인트 각각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성장률 하향 조정의 주된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러시아 원유와 우크라이나 곡물 등의 공급 차질이 벌어지고 있고 러시아에 대한 각종 제재는 세계 교역량 감소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경제는 더 심한 타격을 받겠죠. 러시아 경제는 올해 마이너스 8.5%, 내년에는 마이너스 2.3%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고요. 전쟁터가 된 우크라이나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35%, 그리고 내년에는 아예 전망치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발발한 지 2년이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의 나쁜 영향은 아직도 상존하죠. 세계 경제의 또 다른 악재는 세계적인 금리 인상 등 금융 정책의 변화입니다. 미국 연준의 경우 이미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을 실시하였고 그리고 금리 인상을 진행 중이죠. 오는 5월 4일 날 50bp 인상도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향후에는 자산 축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중앙은행 ECB는 3분기부터 자산 매입 중단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영란은행 등 각국 중앙은행들은 이미 금리 인상 러시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화된 많은 나라들이 벌써 금리를 인상하고 있죠. 그리고 세계적인 공급망 훼손이 세계 경제를 나쁘게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플라이 체인은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많이 악화된 데다가 이게 회복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고 그리고 최근 중국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재발에 따라서 엄격한 봉쇄 정치를 함에 따라서 세계 경제 전체적으로 공급망 문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계 공장 역할을 하는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서 세계 전체 수요 공급에서 망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IMF는 또한 세계 물가가 고공행진을 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 올해 7.7%, 그리고 내년에 2.9%, 유로존은 올해 5.3%, 내년에 2.3%, 한국은 올해 4.0% 물가 상승을 전망했더군요. 내년에는 2.4%. 그런데 한국이 4%대 물가 상승을 기록한 것은 2011년 이래 처음입니다. IMF의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에 대한 세계 경제 전문가들의 평가를 보면은 심각한 세계 경제 위기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특히 후발 개도국 경제에 더욱 타격이 크다. 현 상황이 2008년 국가 부채위기 (Sovereign Debt Crisis를 상기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Hunger and blackouts are just the starts of an emerging economic crisis라는 표현을 쓰네요. 여기서 참고로 IMF가 발간하는 World Economic Outlook WEO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죠. WEO는 한마디로 최고 근위의 세계 경제 전망입니다. 국가별 전망, 국가별 물가, 세계 무역 등을 포함하고 있죠.
180여 페이지의 빽빽한 문장과 그래프들로 가득 채워져 있죠. 매년 4월과 10월에 정례 발표하고요. 그리고 석 달 후에 1월과 7월에 각각 수정 발표합니다. 며칠 동안 세계 경제 탑 뉴스가 되죠. 한편 세계은행 월드뱅크도 최근에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했는데요.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경제가 3.2% 성장할 것으로 발표했는데 이는 지난번 발표보다 0.9%포인트나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IMF의 주요 국가별 경제 성장 전망을 한번 살펴보죠. IMF 그 보고서 원전이 너무 빽빽해서 제가 오른쪽에다가 표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작년에 5.7% 성장했는데요. 올해 전망은 3.7% 성장, 내년에는 2.3% 성장을 전망하였습니다. 유로존 경제의 경우 작년에 5.3% 성장했으나 올해는 2.8%, 내년에는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고요. 독일은 작년에 2.8%, 올해 2.1%, 내년에 2.7% 전망하였네요. 일본의 경우 작년에 1.6% 성장에 그쳤는데요. 올해는 2.4%, 내년에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고요. 중국의 경우에는 작년에 8.2% 성장했는데 올해는 4.4%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네요. 한국의 경우 작년에 4.0% 성장했는데 올해는 2.5%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고요. 내년에는 2.9%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네요. 기타 주요국들의 성장 전망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뉴스. Japanese yen could weaken to 135 per dollar in the very near future, says Wells Fargo. CNBC 뉴스 보시죠. 일본 엔화가 머지않아 달러당 135엔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엔저의 주된 요인은 일본은행과 미 연준의 통화정책 분화, 다이버지라고 하네요.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과 자산 매입 축소를 단행하는 가운데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정책 금리를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엔화는 늘고 미국 돈은 주니까 엔저가 되죠. 한편 일본 경제의 펀더멘탈 약화도 당연히 엔저에 작용하죠. 오른쪽 아래 그래프는 작년 12월 이후 현재까지의 엔달러 추이입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이제 엔화가 많이 약화되는데요. 3월에 6% 가치 하락이 있었고 4월에도 이런 추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이른과 연준의 정책 괴리가 계속될 거기 때문에 조만간 달러당 135엔에 도달할 거라는 겁니다. 일본에는 급격한 엔저에 대응해서 지난 수요일 10년물 일본 국채를 0.25% 가격으로 무제한 매입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주 후반 엔화 가치는 소폭 회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은행은 전통적으로 외환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팔거나 엔화를 사지 않고 통상 구두로 개입하였습니다. 종전에 외환시장에서는 일본의 그 외환 보유고, 높은 외환 보유고, 그리고 일본 경제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엔화가 견조하였다는 의미도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양국 중앙은행 간의 정책 괴리가 견조했던 엔달러 관계를 좀 변화시키고 있는 거죠. 향후 일본은행은 달러당 127 내지 132엔대에서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보고 있네요. 참고로 한편 지난주 말에 미국 달러 인덱스는 2년 내 최고를 기록하였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세계 주요 6개 통화 바스켓과 달러 간의 가정평균 환율 지수인데요. 지난 주말 101.13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3월 이래 최고 지수입니다. 올해 1월 이후에 5.7% 상승하였습니다. 6개 통화 중에 엔화가 가장 많이 떨어진 거죠. 달러 강세 요인은 첫째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그리고 통화 정책 수정입니다. 지난 수요일 IMF에서 지롬 파월 연준 의장이 5월 4일 날 금리 인상, 50bp 금리 인상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연내 인상을 계속할 거라고 발언했죠.
여기에 더해 시장에서는 5월, 6월, 7월 3번 연속 50bp 인상설이 지금 다수 의견입니다. 그리고 달러 강세 요인은 미국의 펀더멘털스 거시경제 지표가 계속 호전되고 있죠. 그리고 세계적인 인플레이션도 달러 강세 요인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 보시죠.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 현재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누계는 5억 581만 7,953명입니다. 전주 대비 1.1% 증가했네요. 사망자 누계는 621만 3,876명으로 전주 대비 0.3% 증가했습니다. 확진자 증가율은 5주 연속 둔화된 추세이고요. 사망자 증가율도 4주 연속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별 확진자 순위를 보면은 지난주와 똑같이 미국, 인도, 브라질, 프랑스, 독일, 영국, 러시아, 한국, 이탈리아, 터키, 스페인, 베트남의 순위입니다. 한국이 5주 연속 이렇게 순위 상승하다가 지난주에는 순위가 멈추었네요. 전체적으로 세계 확진자와 사망자 증가세가 많이 둔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다행입니다. 네, 두 번째 단신,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다이어리 보시죠. 지난주에 발표된 주요 기업 실적들은 대체로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하락했죠. 그 요인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향후 기업 실적 전망, 가이던스가 나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파월 의장 등 공격적인 통화정책 발언이 많이 나왔죠. 다음 주에도 주요 대형 기술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이 화요일 날 발표하고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도 수요일, 그리고 애플과 아마존이 목요일 날 실적을 발표합니다. 만약에 기대 이상의 실적이 발표가 되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반전할 수 있는 기대가 나오죠. 다음 주 경제 지표로는 무엇보다 페드가 주시하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PC 물가 지수인데요. 금요일 날 발표됩니다. 지난 2월 코어 PC가 5.4% 상승한 것으로 나왔었는데요. 이게 그보다 더 높게 나올지 관심이 가죠. 그 외에 실업수당 청구자 수 1분기 GDP가 목요일 날 발표됩니다. 참고로 미국채 수익률 표를 지난 주말 현재로 올렸는데요. 노란 표시를 한 5년물을 보면 2.94%, 그리고 10년물은 2.904%죠. 단기 5년물이 장기 10년물 수익률을 넘어선 거죠. 금리 역전입니다, 일부. 이런 역전 현상이 더 확산될 소지가 높은 거죠. 네, 자세한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라며 오늘의 명시, 박목을의 나그네, 박두진의 해, 주지훈의 승무를 꼭 감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